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14번째 명언입니다. H. 잭슨 브라운 주니어라는 분의 명언인데요. 이분 역시도 저는 모르는 분이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의 작가분이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작이 어떤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오늘의 명언을 우선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명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은 헬렌 켈러, 파스테르, 미켈란젤로, 마더 데레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주어졌던 것과 정확히 같은 시간을 하루에 가지고 있다. 일단 명언을 보면 우리가 굉장한 업적을 이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시간을 하루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바쁘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다. 시간이 없다. 뭐 특히 요즘 현대인들 그러죠. 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책 좀 읽어야 되는데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자들의 인사이트를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해설 본문을 읽으면서 제 생각도 같이 조금씩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첫 문장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시간 관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모두가 시간을 똑같이 쓰는 것은 아니다. 모두에게 매일같이 공급되는 24시간이지만 시간의 밀도는 엄연히 다르다. 이 문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그 시간의 밀도라는 단어가 부분이 좀 다가왔습니다. 상대성 이론처럼 동일한 시간이라도 느껴지는 것은 전혀 달라지죠. 그거를 이제 저자분들은 밀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물리적인 시간마저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지금은 물리학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지구상에서 뭐 이렇게 살아간다는 같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뭐 현실의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물리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적용을 받죠. 그런데 이 사람마다 그 느끼는 시간의 어떤 느낌이라 할까요? 어떤 집중도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인해서 확실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걸 이제 밀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저자분들은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는 자원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인간의 의지가 투영되어 농도를 달리하는 입체적인 공간이다. 예전에 뭐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드라마 대사 중에 그 정조
정조가 모티브가 됐던 그 정조의 러브 스토리가 모티브가 됐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드라마를 뭐 이렇게 전편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 좀 끌리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순간이 영원이 된다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뭐 1분이 1시간처럼 느낄 수도 있고 1시간을 1분처럼 흘려보내버릴 수도 있고,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시간의 감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대한 감각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같은 시간을 들여서 성취할 수 있는 그 결과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이게 시간을 더 느려서 쓰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그 관점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쁜 하루를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방향을 심는다. 위대한 성취는 더 분명한 선택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종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고백에 가깝다. 이 말에 특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물리적 행위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퀵실버가 아닌 다음에야 어차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정해진 그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눈앞에 막 어떤 그 눈앞에 어떤 긴급한 것만 처리하거나 뭐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작 어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이 남았을 때 이렇게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먼저 해버려서 시간을 써버리면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무엇을 미루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순간 같은 하루는 전혀 다른 밀도로 채워진다. 이거 정말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중립적이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강요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선택하지는 않는다. 시간의 가치는 시간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년을 일했는지 뭐 몇 년을 공부했는지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내가 그 일이나 그 공부에 얼마나 집중해서 온전히 쓴 시간이 얼마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탓하기보다 그 시간에 무엇을 새겼는지 돌아봐야 한다. 진실은 명백하다. 시간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 비어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조각했는지가 조용히 우리 자신의 본질을 빚어낼 뿐이다. 이 시간이 빨리 흐른다, 느리게 흐른다. 물론 이제 어떤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흔히 즐겁고 막 재밌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흥미도 없고 내가 하기 싫고 막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집중을 해서 내가 꼭 이걸 해야겠다,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뭔가에 집중을 하면 또 한편으로 시간이 지겨워서 느리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중을 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평소에 뭐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뭐 몸이 찌부둥한 날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한 몇 분 뒤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에 가서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규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아침에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를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해서 제가 뭐 성경 필사도 하고 이제 책도 조금 보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쪼개서 시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요 근래에 이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이나 다른 또 자기 계발 서적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책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과 이제 거인을 읽다를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서 조금 느끼는 바들이 많아져서 그 시간 다이어리를 또 이제 쓰게 됐어요. 이제 이번 분기부터. 근데 이제 그 시간 다이어리는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자기 일상을. 그런데 그전에는 저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다이어리 자체를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시간 단위로 디테일하게 쓰진 않았었어요. 그냥 좀 이벤트 위주로, 그리고 이제 짤막짤막한 일기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일반적인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이 시간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서 똑같은 새벽에 2시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 전보다 훨씬 많은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성경 필사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유 시간 1시간 반, 뭐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그 성경 필사 몇 페이지 하는 걸로도 이제 시간이 좀 빡빡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 시간 다이어리를 쓰면서부터는 똑같은 2시간인데 전에 하던 성경 필사 정도의, 그러니까 그 양 정도의 필사를 하면서도 이 인생면 최소한의 생각도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인을 읽다도 조금 이제 두세 챕터, 두세 명언 정도를 영어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보고, 거기에 짤막한 제 생각도 적고, 그 다음에 영어 이제 단어 공부도 잠깐이지만 뭐 한 10분 정도, 10분 15분이라도 단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시간의 밀도가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집중력의 부재이고, 집중력의 부재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좀 못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가 명확해지면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시간의 밀도가 진해지면서 똑같은 1시간이라도 더 많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시간 단위로 쪼개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업무도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서두르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막 더 서두르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작업 시간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이제 뭐 이게 일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이제 퇴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요즘은 이렇게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강독도 하고 책도 좀 더 읽고 싶고 뭐 이런저런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저녁 시간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니까 알게 모르게 그 업무 시간도 단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에 어떤 제 생활의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니겠고, 뭐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그것만도 아니겠으나, 일단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어쨌든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명언,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라는 이 명언을 읽으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고 싶다,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하게 그냥 있었던 그 생각들을 실제로 뭐 아무리 이제 작은 것이라도, 작은 시작이라도 실제로 이제 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 동영상을 접하게 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듣게 되신다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저자분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필사라고 이렇게 강독을 하는 것도, 메모를 하고 강독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분들이 추천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고 본인의 느낌도 적어보시고 강독도 해보시고 필사도 해보시면 정말 단계적으로 이 변화가 올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 저자분들이 직강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직강으로 이 책에 대한 어떤 해설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저도 이제 그 영상들도 보고 있는데, 뭐 저의 지금 이런 어줍잖은 강독과는 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저자 직강이 있기 때문에 꼭 그분들의 강의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